안녕하세요. JD부장구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은 위험을 알려주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의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금리 인상 종료, 파장 재점검,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0%, S&P 500 지수는 0.18%, 다우존스 지수는 0.10%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버티는 애플, 세계 1등은 고스톱 쳐서 딴 것이 아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파월이 12월 금리 인상은 없다고 했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우려가 가셨습니다. 이러면서 나스닥은 7일 연속 상승 중이고 채권 금리는 급락하고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올라간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실업률이 2%포인트 이상 평소보다 올라간다면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빠지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소비가 줄어드니 유가가 빠집니다. 금리가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브랜드가 약한 기업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이때 주가가 실적 쇼크로 하염없이 빠집니다. 다만 미국의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강해 실적 쇼크가 일어나지 않고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려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현금 동원력이 좋으니 배당을 늘려 주가를 부양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경기 침체에 빠져도 결국은 빅테크에 투자해야 합니다. 애플은 어닝 쇼크를 했으나 나스닥의 상승에 힘입어 약 0.5% 소폭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날 2% 넘게 올랐으니 어닝 쇼크라면 최소한 2% 이상은 떨어져야 쇼크입니다. 그러나 0.5% 떨어졌다는 것은 어닝 쇼크라도 아주 선방했다는 것이죠. 웬만한 기업은 애플의 어닝이라면 최소 5%, 최대 10% 이상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5% 상승하면서 1등과 2등은 하루에만 시총 차이가 2%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애플이 오르면서 애플은 2.8조 달러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64조 달러가 됐습니다. 시총 차이는 약 5.5%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애플이 어제 무너졌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번 주 1, 2등이 바뀌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애플의 매수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애플의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아주 견조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번 주를 봐야 합니다. 연준에서는 시장금리가 올라 자신들의 할 일을 대신해 준다고 했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12월에는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으니 12월에는 금리를 안 올릴 것이고 그로 인해 주식시장은 11월부터 산타랠리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타랠리가 지금처럼 급격히 떨어지면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 시장이 연준의 역할을 대신해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 내년에는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플이 꾸준히 오를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순위가 바뀔지 이번 주를 지켜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애플의 변곡점이 왔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주식시장은 위험을 알려주는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수시로 구라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안 믿게 되었고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양치기 소년의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다 먹혀버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이런 양치기 소년과 꽤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마치 크게 떨어질 것만 같이 요란을 떨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대응을 했던 사람만 바보가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결국 사람들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식수가 줄어들지 않고 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상황에 익숙해지면 어차피 오를 것, 존버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리고 대부분 주가가 떨어져도 반응하지 않고 존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땡땡 슬람으로 자신을 지칭합니다.
보험에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은 다른 말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를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큰 위험에 닥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심지어 생명까지 잃습니다. 투모로우, 단테 스피크, 조스 등 재난 영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난을 미리 알고 예고하는 주인공과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는 빌런입니다. 빌런은 그러한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주인공을 선동꾼으로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다 결국은 죽음을 맞습니다. 투모로우입니다. 투모로우에서는 기상학자인 잭 홀 박사는 남극에서 빙하 코어를 탐사하던 중 지구에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얼마 후 국제회의에서 지구의 기온 하락에 관한 연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 결국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거대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잭은 이를 반대하는 빌런인 상사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단테 스피크입니다. 주인공인 해리는 화산 활동의 증거로 대격변 이전에 일어나는 지질 변형과 아항산가스와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해리는 시장인 레이첼 완도에게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녀는 후회하기보다는 안전한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코앞에 닥친 재앙에 대한 해리의 경고에 대해 토론합니다. 대피 절차가 의논될 때 빌런인 해리의 상사가 들어와 위원들에게 해리의 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면서 경보 상황을 선언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조스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 에미티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머지않은 때입니다. 웨이즈에서 온 크리스틴이라는 여대생이 행방불명되었고 결국 처참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에미티 경찰서장 브로디는 여대생의 죽음에 관련된 정황과 시체의 상태와 검시관의 보고로 상어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장을 비롯한 시 상층부의 자세한 조사와 해안 폐사를 건의합니다. 하지만 빌런인 시장은 여름 한철 장사로 먹고 사는 관광지인 에미티에서 그런 조치는 관광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브로디의 건의를 거부합니다.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습니다. 빙하가 몰려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조스가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덮으려 했던 빌런들은 모두 그 재앙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공 말이 맞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고 있으니 정말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주인공이 재앙을 피하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빌런을 보며 속으로 답답해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가 현실이 되었을 때 빌런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과 재난 영화를 비교해 봅시다. 주식시장은 2년에 한 번씩은 큰 하락이 매번 찾아왔습니다. 주식시장은 2008년 이후에도 2011년, 2015년 두 번, 그리고 2018년, 2020년, 2022년 위기가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2년 동안 주식은 오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하며 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총 세계 1등 주식에 한해서입니다. 웬만한 주식은 주식시장이 생기고 내리오르는 주식은 아예 없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지면 순위가 바뀌니 매년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매번 속도라도 매뉴얼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양치기 소년의 마을처럼 폭락이 시작되었다는 시장의 거짓말에 속아서 더 이상 리밸런싱에 신경 쓰지 않고 존버한다면 재앙적인 하락에 우리의 모든 양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귀찮음에 익숙해지면 한번 세게 오는 하락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뉴얼을 지키면 잔매는 맞겠지만 크게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게다가 한번 세게 올 하락에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속아서 잃어버린 수익률과 주식수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부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주식시장은 위험을 알려주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